기억을 잃고 눈을 떴을 때 제 인스타그램 아이디는 태준 오빠의 작은 아내였습니다. 네. 그럼 저 결혼한 거였어요? 그날 밤 저는 곧장 짐을 싸서 강태준의 집으로 향했습니다. 그리고 문이 열리자마자 그에게 와락 안기며 애교 넘치는 목소리로 외쳤죠. 여보. 나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번쩍 들어 올려줘. 그렇게 강태준과 함께 산 지 한 달이 지났을 때 절친 지수가 믿을 수 없다는 듯 제게 물었습니다. 너 진짜 강태준을 꼬신 거야? 저는 눈만 껌뻑이며 되물었죠. 응. 원래 내 남편 아니었어? 지수는 마시던 물을 뿜을 뻔했습니다. 혹시 너 혼자만의 짝사랑은 아니고? 저는 그 말을 듣자마자 인스타그램을 다시 열어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피드에는 온통 밥을 먹고 일하고 농구하는 강태준의 도처할 사진들 뿐이었습니다. 맙서사 모든 사진이 완벽한 짝사랑꾼의 시점이었습니다. 병원 침대에 앉아 손에 든 팥한 알을 보며 저는 깊은 생각에 잠겼습니다. 어쩌다 이 팥한 알 때문에 병원 신세까지 지게 된 걸까요? 하지만 그건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정말 중요한 건 깨어나 보니 머릿속의 한 부분이 통째로 날아간 것 같다는 사실이었죠. 저는 무의식적으로 휴대폰을 열어 인스타그램을 켰고 그대로 얼어붙고 말았습니다. 제 아이디는 태준 오빠의 작은 아내. 그 순간 제 머릿속에 한 사람의 얼굴이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세상에, 제 남편이잖아요. 피드를 내려보니 온통 그의 영상뿐이었습니다. 걷는 모습, 밥 먹는 모습, 농구하는 모습, 일하는 모습 전부 제가 찍은 것들이었죠. 신이 빚은 듯한 옆모습, 날렵한 쇄골, 오뚝한 콧날, 살짝 담은 입술이건 뭐 너무 잘생겼잖아요. 저는 휴대폰을 끌어안고 다짐했습니다. 여보, 내가 지금 집으로 갈게. 익숙한 아파트 단지에 들어서자 경비 아저씨께서 환하게 웃으며 제게 인사를 건네셨습니다. 저는 희미한 기억을 더듬어 강태준의 집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21번 크게 들이쉬고 초인종을 눌렀죠. 문이 열리고 기억 속에 그 얼굴이 나타났습니다. 여전히 잘생기고 차갑고 훤칠한 모습. 저는 두말할 것 없이 그에게 달려들어 와락 안겼습니다. 여보. 나 뽀뽀해주고 안아주고 번쩍 들어 올려줘. 3분 후 거실. 강태준은 팔짱을 낀 채 제 앞에 서서 마치 기묘한 생물체를 분석하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마침내 그가 입을 열었죠. 여보라고?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순순히 답했습니다. 네, 전 당신 아내잖아요. 근데 왜 병원에 데리러 안 왔어요? 강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몸을 숙이자 그의 몸에서 풍기는 시원한 민트향이 코끝을 스쳤습니다. 제 시선에서는 그의 셔츠 깃이 살짝 벌어져 섹시한 쇄골이 드러나 보였습니다. 코피가 터질 뻔했죠? 제가 얼굴을 붉히고 있을 때 강태준이 슬며시 미소를 지었습니다. 자기야.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방금 그가 저를 자기라고 불렀어요. 제가 감탄하기도 전에 그는 돌아서서 어딘가로 전화를 걸었습니다. 10분 후 안경을 쓴 의사 선생님 한 분이 의료 가방을 들고 도착했습니다. 강태준은 저를 보며 나지막이 말했죠. 우리 집 왕진 의사야. 흑흑, 제 남편은 세상에서 제일 다정한 사람이었어요. 진찰이 끝난 후 의사 선생님은 초기 진단대로 일시적 기억 상실이 맞다고 했습니다. 떠나기 전에는 기억을 되찾을 수 있도록 친구들을 만나게 해주거나 익숙한 장소에 데려가 보라고 조언까지 해주셨죠. 의사 선생님을 배웅하고 나니 넓은 집에는 저와 강태준 단둘만 남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깊고 헤아리기 어려웠죠. 제가 무슨 생각을 해야 할지 고민하기도 전에 그가 제 옆에 앉아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었습니다. 바보같이 어떻게 넘어졌길래 기억까지 잃어? 아직도 아파. 저는 입술을 쭉 내밀며 투정을 부렸습니다. 아파요. 남편이 안아줘야 나을 것 같아요.
강태준은 피식 하고 웃었습니다. 그 미소는 제 마음을 녹여버릴 듯 다정했죠. 그는 팔을 뻗어 저를 품에 안았고 솜사탕처럼 부드러운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알았어, 남편이 안아줄게. 그의 목소리는 꿀이 떨어질 듯 달콤했습니다. 아, 제 영혼은 이미 하늘로 날아갔어요. 제가 그의 품에서 한참 어리광을 부리고 있을 때 다급한 전화벨 소리가 정적을 깼습니다. 강태준은 곧장 서재로 들어갔습니다. 흑흑, 우리 남편, 정말 바쁘구나.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집 안을 둘러보았습니다. 200제곱미터가 넘는 고급 아파트는 곳곳에서 은은한 고급스러움이 묻어났습니다. 거실 한쪽 벽면은 통유리로 되어 있어 아래로 펼쳐진 강변의 야경을 한눈에 담을 수 있었죠. 저는 망설임 없이 캐리어를 끌고 안방으로 향했습니다. 당연히 남편이랑 같이 자야지. 짐을 내려놓은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주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래요,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사랑이 듬뿍 담긴 저녁 식사를 준비하기로 마음먹었죠. 제 인스타그램 저장된 항목에는 푸드 블로거들의 영상이 가득했거든요. 대충 몇 개 훑어보니 이 정도면 껌이겠는데? 결과는 10분 만에 완전 KO. 제 눈은 레시피를 완벽하게 익혔지만 제 손은 전혀 따라주지 못했던 겁니다. 싱크대에서 물 위에 둥둥 떠다니는 채소 쪼가리들을 건져내려 할 때였습니다. 등 뒤에서 익숙한 기운이 느껴졌죠. 자기야, 지금 뭐? 그의 목소리가 갑자기 뚝 끊겼습니다. 등 뒤에 공기가 얼어붙는 게 느껴졌고 소름이 오소소 돋았습니다. 저는 황급히 뒤돌아보며 비굴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여보, 당신이 너무 고생하는 것 같아서 사랑의 저녁 식사를 만들어주려고 했는데 아직 머리가 덜 나았는지 손재주가 영 엉망이네요. 그래서 말인데. 더는 변명거리가 떠오르지 않았습니다. 그의 시선이 주방의 아수라장을 훑었습니다. 사방에 흩어진 그릇과 젓가락, 선반에 걸려 있어야 할 행주는 조리대 위에서 뒹굴고 있었고 심지어 손질도 안 된 생선 한 마리가 그대로 놓여 있었죠. 그야말로 할 말을 잃게 만드는 광경이었습니다. 잠시 후 강태준의 목소리가 나지막이 울렸습니다. 자기야, 당신의 사랑 잘 느껴졌어. 아주 비장하네. 저는 얼굴이 새빨개져 어쩔 줄 몰라 했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강태준이 소매를 걷어붙이기 시작했습니다. 자기야, 여긴 내가 맡을게. 당신은 가서 좀 쉬어. 흑흑, 우리 남편 정말 다정해. 저는 사양하지 않고 높은 의자에 앉아 턱을 괜 채 사랑하는 남편이 주방의 전쟁터를 수습하는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그 아수라장 속에서도 강태준은 모든 것을 착착 정리해 나갔습니다. 10여 분 만에 주방은 원래의 깨끗한 모습을 되찾았죠. 그리고 30분 만에 2가지 요리와 1가지 탕이 완성되었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음식을 한 입 맛보는 순간, 제 위장은 완벽하게 정복당했습니다. 역시 내가 고른 남자야. 저녁 식사는 순식간에 끝이 났습니다. 제가 설거지를 하겠다며 그릇을 정리하려 하자 커다란 손이 제 손등을 덮었습니다. 내가 할게. 감동이야. 방금 뚫은 배수관이 다시 막히면 안 되잖아. 하하. 여보, 당신 유머 감각도 있네. 강태준은 주방을 정리하고 욕실로 들어갔습니다. 싸아 하고 들려오는 물소리에 제 머릿속은 온갖 상상으로 가득 찼습니다. 잠시 후 그가 나왔을 때 저는 그가 수건 한 장만 두르고 나올 거라 기대했지만 그는 단정한 홈웨어를 입고 있었습니다. 쳇, 우리 남편 아직 부끄러움이 많구나. 그렇다면 아내인 제가 먼저 모범을 보여야죠. 저는 샤워를 하러 들어가기 전 캐리어에서 특별히 준비해온 검은색 슬립을 꺼냈습니다. 샤워를 마친 후에도 한참 동안 욕실에 서서 얇고 부드러운 슬립의 매무새를 다듬었죠. 보기만 해도 얼굴이 화끈거리는 옷이었습니다. 히히. 여보, 내가 왔어.
저는 침실 문 앞에서 벽에 기댄 채 유혹적인 포즈를 취하며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여보. 어라, 아무도 없잖아. 애취. 안 되겠다. 감기 걸리기 전에 일단 겉옷부터 걸쳐야지. 저는 얌전히 가운을 걸치고 집 안을 찾아 헤맸습니다. 마침내 거실 창가에 서 있는 강태준을 발견했죠. 기척을 느꼈는지 그가 살짝 고개를 돌렸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의 날렵한 얼굴선이 더욱 돋보였죠. 이리 와. 나지막하고 다정한 목소리가 저를 부르는 순간 이걸 어떻게 참겠어요. 저는 달려가 그의 허리를 와락 껴안았습니다. 여보. 우리 어떻게 만났는지 얘기해줘. 혹시 들으면 기억이 돌아올지도 모르잖아. 강태준은 저를 슬쩍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동자에는 수만 가지 감정이 스쳐 지나가는 듯했죠. 잠시 후 그가 입을 열었습니다. 어릴 때 소꿉놀이를 하는데 내가 꼭 엄마를 하겠다고 고집을 부렸어. 그런데 아빠 할 사람을 못 찾았지. 마침 내가 지나가자 넌 내 옷자락을 붙잡고 못 가게 막았어. 울면서 나더러 아빠를 하라고. 나중에 크면 나한테 시집갈 거라고 했지? 흑흑, 저는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입꼬리를 살짝 올리며 웃는 강태준을 보니 뭔가 이상한 낌새가 느껴졌지만 반박할 수가 없었죠. 강태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어렴풋이 그림을 그려나갔습니다. 저희 집은 원래 교외의 작은 마을에 있었는데 몇 년 전 재개발이 되면서 정부에서 지은 아파트로 이사를 왔다고 합니다. 공교롭게도 우리 집 바로 앞집이 강태준의 외할머니 댁이었죠. 부모님은 자녀들이 멀리 살아 자주 찾아뵙지 못하는 외할머니 댁을 살뜰히 챙겨드렸고 덕분에 두 집은 금세 친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여름방학, 외할머니께서 밭일을 하시다가 넘어지셨고 그의 어머니가 강태준을 데리고 시골로 내려와 한동안 머물게 되었습니다. 그때부터 저와 그의 인연이 시작된 거죠. 저는 다른 동네 친구들을 다 버리고 매일 강태준만 졸졸 따라다니며 오빠, 오빠 하고 불렀다고 합니다. 그가 떠날 때까지 말이죠. 정말 아무것도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어느덧 창밖에는 불이 켜지고 밤은 깊어만 갔습니다. 대화 속의 분위기도 점점 무르익어갔죠. 저는 가운 안에 입은 검은색 슬립을 생각하며 수줍은 듯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여보, 나 졸려요. 몇 초간의 정적이 흐른 뒤, 제 몸이 가볍게 떠올랐습니다. 강태준이 마치 어린아이를 안듯 저를 번쩍 안아 들었죠. 재워줄게. 그는 저를 침실로 데려가 커다란 침대 위에 부드럽게 눕혔습니다. 저는 침대 시트가 닳도록 꽉 움켜쥐었습니다. 강태준의 잘생긴 얼굴이 점점 가까워졌습니다. 흑흑, 숨이 멎을 것 같았어요. 결과적으로 제 가운은 벗겨졌지만 강태준은 그저 제 머리를 부드럽게 쓰다듬을 뿐이었습니다. 잘 자. 문이 조용히 닫히고 저는 푹신한 침대 위에 멍하니 앉아 있었습니다. 휴대폰을 열어 제가 찍었던 영상들을 다시 보고 나서야 겨우 마음이 진정되었죠. 분명 내가 아직 회복이 덜 돼서 걱정하는 걸 거야. 그렇게 함께 산 지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다른 친구들을 만나지도 익숙한 곳에 가지도 않았습니다. 저를 돌보기 위해 강태준은 아예 재택근무로 전환했고 매일 제 시간에 밥을 차려주고 식사가 끝나면 아파트 단지를 함께 산책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출장에서 막 돌아온 절친 지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얘야, 너 무슨 일 있어? 최종 시야는 어쨌어? 왜 아직 안 보내? 제가 아무 말도 못하자 전화기 너머로 지수의 목소리가 찢어질 듯 높아졌습니다. 윤서아, 너 또 나 펑크낸 거지? 솔직히 말해. 또 몰래 강태준 만나러 갔지? 저는 멍하니 대답했습니다. 강태준이 내 남편인데? 나 매일 보는데? 지수는 잠시 침묵하더니 다급하고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자기야, 주소 보내.
내가 지금 당장 갈게. 저는 미간을 찌푸리며 주소를 불러주었습니다. 전화를 끊자마자 전화기 너머로 이를 가는 소리가 들리는 듯 했습니다. 오늘 내가 저 강태준이라는 여우 놈을 기어이 박살내고 말겠어. 지수는 정말 빨리 도착했습니다. 30분도 채 안 돼서 전화가 왔죠. 야, 너 어디 숨어 있어? 나 도착했는데 안 보이잖아. 나 집에 있는데. 무슨 집? 나랑 우리 남편 집이지 무슨 집이야? 서아야, 너 왜 그래? 나 무섭게 하지 마. 그날 아침, 강태준은 회사에 중요한 회의가 있어서 일찍 아침을 차려주고 나간 상태였습니다. 저는 망설임 없이 지수를 데리러 내려가 입을 떡 벌리고 있는 그녀를 집으로 안내했습니다. 넓은 거실 한가운데 선 지수는 넋이 나간 듯 중얼거렸습니다. 내 친구, 진짜 능력자네. 언제 강태준을 꼬신 거야? 내 남편이라니까. 자, 마음에 준비됐으면 말해. 내가 출장 간 일주일 동안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거야? 그렇게 거의 1시간 동안 제 이야기를 들은 지수는 침을 꿀꺽 삼키며 말했습니다. 서아야, 나도 한 번 넘어지면 너처럼 선택적 기억 상실에 걸릴 수 있을까? 저는 뜨끔해서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소리야? 지수는 곧장 제 휴대폰을 빼앗아 인스타그램을 열고는 화면을 가리켰습니다. 얘야, 너 기억만 잃었지 바보가 된 건 아니잖아. 여기 있는 영상들, 진짜 아무 문제도 없어 보여?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사랑이 넘쳐 흐르는 것만 보이는데? 친구야, 제발 정신 좀 차려. 이 영상들, 전부 강태준만 있고 너는 없잖아. 젠장, 이건 누가 봐도 짝사랑하는 사람의 시점이잖아. 그 말은 마치 머리에 찬물을 끼얹는 것 같았습니다. 그 순간 제 몸의 모든 경락이 뚫리는 것처럼 온갖 기억이 홍수처럼 밀려 들어왔습니다. 흑흑, 역시 그랬군요. 강태준이 미소를 지으며 처음 만났던 나를 이야기해줬을 때를 떠올리니 당장이라도 쥐구멍에 숨고 싶었습니다. 사실 그는 진실의 절반만 이야기했고 나머지 절반은 MSG를 듬뿍 친 이야기였던 겁니다. 실제 상황은 이랬습니다. 그때 제가 소꿉놀이를 하며 엄마 역할을 하겠다고 고집부린 건 맞습니다. 하지만 아빠 역할을 하겠다던 남자애들은 하나같이 콧물을 질질 흘리는 꼬맹이들이었고 서로 아빠를 하겠다고 싸우는 모습이 정말 꼴불견이었죠. 제가 답바 없이 나 혼자 엄마 할란다 하고 마음먹은 순간 강태준이 나타났던 겁니다. 어렸던 저는 그저 TV에 나오는 꼬마 신선처럼 하얗고 깨끗한 강태준을 보고 그대로 납치를 감행했습니다. 강태준은 아빠 역할을 하기 싫어했지만 당시 저는 동네 아이들의 대장이었죠. 제가 소리 한 번 지르자 콧물 훌쩍이던 꼬맹이들이 전부 몰려와 강태준을 포위했습니다. 혼자서는 사방팔방에서 몰려드는 아이들을 당해낼 수 없었고 결국 그는 억지로 아빠가 되어야 했습니다. 그 후로 제가 다른 친구들을 다 버리고 매일 강태준만 따라다닌 건 맞지만 오빠, 오빠 하고 부른 게 아니라 매일같이 저랑 결혼해달라고 소리치고 다녔던 겁니다. 그가 떠날 때까지요. 제 체면은 이미 땅에 떨어졌습니다. 저는 지수를 붙잡고 엉엉 울었습니다. 지수가 멍하니 물었죠. 너 정신 돌아온 거야? 흑흑, 이 꿈 같은 시간이 너무 짧았어. 나 이제 남편 없어. 지수는 오래 머물지 않고 전화를 받더니 서둘러 떠났습니다. 문 앞에서 그녀가 잠시 멈춰 섰습니다. 저는 그녀가 저를 불쌍히 여겨 도와줄 거라 믿고 구원의 눈빛을 보냈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말했죠. 클라이언트한테 최종 시안 보내는 거 잊지 마. 네, 좋은 친구도 떠나갔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넓은 거실에 홀로 서 있었습니다. 작고 불쌍하고 무력하게. 어린 시절 너무나 뛰어난 사람을 만난 후유증은 그 후로 오랫동안 누구도 제 눈에 차지 않게 만들었습니다. 저는 조금씩 자라면서 부모님의 말씀을 통해 저와 강태준 사이의 격차가 얼마나 큰지 깨닫게 되었죠.
어린 시절 시작된 짝사랑은 가슴 깊이 묻어둘 수밖에 없는 운명이었습니다. 다시 강태준을 만나기 전까지는요. 그때 그는 제가 다니는 회사의 협력 프로젝트 클라이언트 대표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의 자회사 디자인 시안을 저희 쪽에 의뢰했죠. 처음에는 동명이인인 줄 알았습니다. 나중에 클라이언트 측에서 시안이 마음에 들지 않는다고 해서 제가 직접 의견을 듣고 수정하기 위해 찾아갔다가 그와 재회하게 된 겁니다. 어느새 제 마음속에 묻어두었던 감정이 다시 조용히 싹트고 있었습니다. 더는 멈출 수가 없었죠. 그렇게 인스타그램은 제 상사병을 쏟아내는 공간이 되었습니다. 온통 강태준을 몰래 찍은 영상들로 가득했죠. 걷는 모습, 밥 먹는 모습, 일하는 모습까지. 모든 영상에는 닭살 돋는 캡션이 달려 있었습니다. 다만 사고가 이렇게 갑작스럽게 찾아올 줄은 몰랐습니다. 저는 짝사랑꾼에서 한순간에 그를 저보라고 부르는 사이가 되어버린 겁니다. 어릴 때부터 배운 도덕관념상 저는 계속 기억상실인 척하며 그를 속일 수는 없었습니다. 그래서 사실대로 말하기로 결심했죠. 그날 저녁 강태준이 집에 돌아왔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그는 아주 자연스럽게 저를 품에 안으며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배고프지? 오는 길에 딸기 케이크 사왔어. 배고플 리가요? 이 집은 온통 그가 사다 준 음식으로 가득한데요. 그가 저를 얼마나 세심하게 챙겨줬는지 생각하니 죄책감은 더욱 커졌습니다. 자기야. 제가 평소와 다르다는 걸 느꼈는지 강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의 눈빛은 제 심장을 태워버릴 듯 다정했죠. 흑흑, 저는 정말 자기야라는 말을 견딜 수가 없었습니다. 잠시 후 저는 용기를 내어 입을 열었습니다. 목소리는 죄책감으로 가득했죠. 강태준 씨, 저 기억이 돌아왔어요. 공기가 멎는 듯 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강태준이 아무렇지 않은 표정으로 감정의 동요 하나 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뭐가 기억났는데? 왜 저렇게 침착한 거죠? 머리를 부딪힌 건 저고 그는 아니잖아요. 아무 표정 없는 그의 얼굴을 보니 갑자기 화가 치밀었습니다. 설마 나를 놀리려고 기다린 건가? 옛날에 내가 끈질기게 따라다닌 거 복수하려고?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의 말이 이어졌습니다. 안심해. 난 그런 걸로 복수하는 취미는 없으니까. 날카로운 눈빛에 속마음을 들켜버린 저는 더는 숨기지 않고 물었습니다. 그럼 왜 처음부터 사실대로 말 안 했어요? 말했으면 내가 믿었을까? 그 당시 상황을 생각해보니 정말 믿지 못했을 것 같았습니다. 하긴 다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오해가 풀렸으니 제가 더 이상 이곳에 머물 이유는 없었습니다. 죄송해요. 그동안 폐를 끼쳤네요. 짐 정리해서 바로 나갈게요. 제가 방으로 들어가려고 몸을 돌리자 강태준이 말했습니다. 사과할 필요 없어. 폐 끼친 거 아니니까? 네. 마침 여자친구가 필요했는데 내가 딱 맞춰서 나타났잖아. 아마 제 머리가 아직 덜 회복됐나 봅니다. 도무지 그의 말을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어머니가 결혼하라고 성하시거든? 짧고 간결하고 이해하기 쉬운 설명이었습니다. 제가 제 발로 굴러 들어오니 어머니를 상대할 여자친구 역할로 저를 이용한 거군요. 네, 이제 이해했어요. 연기라 이거죠. 하긴 강태준은 정말 연기에 소질이 있었습니다. 자기야라는 말을 조금의 망설임도 없이 달콤하게 내뱉는 걸 보니 정말 고수였죠. 강태준은 딸기 케이크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습니다. 우리 부모님 해외여행 가셨는데 곧 돌아오셔. 그 말의 숨은 뜻은 제가 떠나면 안 되고 계속 남아서 이 연극을 함께 해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 내가 생각하는 그대로야? 얻어먹은 게 있으니 입이 무거워질 수밖에요. 게다가 적게 먹은 것도 아니었으니까요. 진실이 밝혀졌지만
강태준은 여느 때와 같이 주방으로 들어가 저녁을 준비했습니다. 우리는 마주 앉아 조용히 식사를 마쳤습니다. 예전에는 매 끼니가 즐거운 분위기 속에서 이루어졌고 강태준은 항상 제가 남긴 음식을 자기 그릇에 옮겨 깨끗이 비워주곤 했습니다. 그때 순진했던 저는 이것이 신혼부부의 평범한 일상이라고 생각했죠. 결과는 흑흑. 식사가 끝나고 강태준이 주방을 정리한 뒤 서재로 들어가자 저는 벽에 걸린 시계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이 시간이면 예전에는 강태준이 저를 데리고 산책을 나갔을 때였습니다. 우리는 항상 붙어 다녔고 저녁 내내 휴대폰을 만질 틈도 없었죠. 하지만 지금은 저 혼자 쓸쓸히 방으로 돌아왔습니다. 침대에 누워 그의 사진을 다시 보는 것은 여전한 습관이었지만 느낌은 달랐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와 한 지붕 아래 벽 하나를 사이에 두고 있으니까요. 오랜만에 인스타그램 계정에 들어가 보니 가장 최근 영상은 강태준이 차에서 내리는 모습이었습니다. 한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그의 모든 동작에서는 고상함과 부하함이라는 네 글자가 뿜어져 나왔습니다. 시선을 뗄 수 없을 만큼 멋있었죠. 놀랍게도 이 영상은 좋아요가 수만 개를 넘었고 댓글도 수천 개가 달리며 계속해서 늘고 있었습니다. 강태준, 스타가 됐네. 저는 당황하며 댓글을 확인했습니다. 온통 감탄하는 글뿐이었습니다. 세상에, 너무 잘생겼어. 심지어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저는 멍하니 스크롤을 내렸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언니가 남신을 차지하는 날도 보게 되네요. 저는 아무 말 없이 좋아요를 꾹 눌렀습니다.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의 프로필 사진은 전부 요즘 잘나가는 아이돌이었습니다. 피차 일반이네요. 한참 댓글을 구경하고 있는데 방문에서 노크 소리가 들렸습니다. 이 집에는 단둘뿐인데 저는 깜짝 놀라 침대에서 벌떡 일어나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심호흡을 하고 문을 열자 역시나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저를 한번 쓱 보더니 얇은 입술을 열어 두 글자를 뱉었습니다. 내려가자. 익숙한 그 작은 길 위에 서서야 저는 강태준이 또 저를 산책시키러 데리고 나왔다는 걸 깨달았습니다. 손을 잡지는 않았지만 가로등 불빛 아래 두 사람의 그림자는 길게 늘어져 서로에게 바싹 붙어 있었습니다. 저는 슬며시 미소를 지으며 그에게 조금 더 다가갔습니다. 땅에 비친 그림자가 곧바로 하나로 합쳐졌죠. 헤헤. 중독됐어요. 또다시 심하게 중독되어 버렸습니다. 그런데 그때 강태준이 갑자기 뒤를 돌아봤습니다. 저는 미처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그의 품에 안기고 말았죠. 얇은 옷 한 겹 너머로 그의 단단한 가슴이 느껴졌습니다. 귀가 확 달아올랐죠. 요즘 왜 영상 안 올려? 마지막 업데이트 이후로 벌써 반달이나 지났는데. 저는 방금 전에 우연한 스킨십에 행복해하고 있다가 그의 갑작스러운 질문에 멍해졌습니다. 네. 제 계정 저 사회적으로 매장당했어요? 제 눈이 동그랗게 커졌습니다. 어떻게 제 계정을 아세요? 설마 제가 올린 영상들 다 보신 거예요? 갑자기 공기가 싸늘해졌습니다. 강태준은 태연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그 눈빛은 해명하지 않으면 못 벗어날 줄 알아라고 말하는 듯 했죠. 그때 제 머릿속에 번개처럼 아이디어가 스쳤습니다. 그게 제가 넘어져서 그렇잖아요. 휴대폰에 저장해둔 영상이 하나도 없어서요. 휴, 속아 넘어갔다. 역시 그는 순진한 직진남이었어. 하지만 바로 다음 순간 그의 머리 위에서 장난기 섞인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그럼 지금 찍으면 되겠네. 네. 지금 저를 여기 데리고 나온 이유가 고작 영상 찍으려고 그런 거였어요?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결국 강태준의 강압적인 눈빛에 못 이겨 저는 덜덜 떨며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고개를 들어 제 영상의 남주인공을 바라보며 진심으로 물었죠. 뭘 찍어요? 강태준은 몇 초간 침묵하더니 저 대신 생각해냈습니다.
노란 가로등 불빛 아래 익숙한 작은 길, 나뭇잎 그림자가 땅 위에 점점이 흩어져 있고 공기 중에 떠다니는 빛은 몽환적인 분위기를 자아냈습니다. 강태준이 제 손을 잡아 10손가락을 깍지 꼈습니다. 카메라 앵글에 잘 잡히도록 숨기지도 않았죠. 다른 손으로는 휴대폰을 높이 들어 그 순간을 담았습니다. 저는 바보처럼 그에게 이끌려 걸었습니다. 15초짜리 영상은 이상하게도 애틋하고 부드러운 분위기를 풍겼습니다. 정말 예쁘게 찍혔어요. 단 15초, 손만 찍었을 뿐인데 자꾸만 다시 보고 싶게 만드는 얼굴이 뜨거워지는 영상이었습니다. 이걸 올리면? 제가 망설이는 걸 보자 강태준은 가볍게 흥소리를 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저는 그의 불만을 충분히 느낄 수 있었죠. 알았어요. 올리면 되잖아요. 어차피 얼굴도 안 나오는데 네티즌들이 저를 찾아낼 리는 없겠죠. 저는 급하게 캡션을 수정하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그리고는 휴대폰을 그의 얼굴 앞에서 흔들며 됐죠 하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강태준이 웃었습니다. 그의 눈은 밤하늘의 별보다 더 밝게 빛나 시선을 뗄 수 없게 만들었습니다. 흑흑, 이건 너무 반칙이잖아. 집에 돌아오자마자 지수에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친구야, 너 핫해졌어. 내 그림이 상이라도 탔어? 내가 영상 찍는 노력의 반만 그림에 쏟았어도 나한테 펑크낼 일은 없었겠지. 전화기 너머로 지수의 거친 숨소리가 들렸습니다. 잠시 후 그녀가 말했죠. 야, 너 이제 연애 성공했으니 커리어도 성공 가도를 달릴 셈이야? 연애 성공은 무슨? 사람 말 좀 해봐. 너 영상 올리고 확인도 안 했어? 방금 올린 그 영상, 지금 난리 났다고. 저는 전화를 끊고 곧장 인스타그램을 열었습니다. 방금 올린 깍지 낀 손 영상은 1시간도 안 돼서 좋아요가 10만을 넘었고 댓글도 10,000개를 돌파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곧이어 수많은 쪽지가 폭포수처럼 쏟아졌습니다. 저는 그중 하나를 열어보았습니다. 언니, 혹시 제 아이돌이랑 사귀시는 거 아니죠? 언니, 행복해야 해요. 저도 짝사랑했었는데 실패했어요. 제가 좋아하던 사람은 지금 탈모가 왔답니다. 언니 손 너무 예뻐요. 하얗고 길고 가늘고 저 진짜 사약 마셨네요. 언니가 남신을 차지할 줄 알았어요. 별의별 쪽지가 다 있었습니다. 저는 얼굴이 빨개져서 급히 창을 닫고 영상을 다시 확인했습니다. 좋아요는 이미 100만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고 댓글 창은 아우성이었죠. 공식이다. 여주인공 등판. 우리 신경 쓰지 말고 계속 꽁냥거리세요. 이런 영상 몇 개 더 올려주세요, 언니. 세상에, 남신이 공개적으로 럽스타그램을. 빨리 실검으로 보내자. 몇 분 후 상단에 고정된 댓글을 보고 저는 너무 놀라 손을 떨다가 휴대폰을 떨어뜨렸습니다. 폰이 그대로 광대뼈를 강타했죠. 흑흑, 아파 죽겠네. 하지만 아픔을 느낄 새도 없이 휴대폰을 주워 화면을 다시 봤습니다. 제가 바로 강태준입니다라는 닉네임이 계정이었습니다. 감히 누가 내 남편 이름을 사칭해서 어그로를 끄는 거야? 저는 그 계정을 클릭했습니다. 팔로잉 목록에는 단 한 사람, 바로 저뿐이었습니다. 제가 멍하니 있는 사이 친구 추가 알림이 떴습니다. 제가 바로 강태준입니다. N님이 친구 요청을 보냈습니다. 제가 수락하자마자 그에게서 메시지가 왔습니다. 상대방이 바로 답장했습니다. 윤서아, 잘 자. 네티즌들이 저와 강태준이 서로 팔로우한 사실을 발견하자 모두들 미친 듯이 열광했습니다. 댓글창에는 저를 성공한 짝사랑의 아이콘이라 부르며 제 연애운을 받아가고 싶다는 글들이 넘쳐났죠. 그날 밤 저는 온 세상의 오해 속에서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흑흑, 너무 괴로워. 눈 깜짝할 사이에 보름이 지났습니다. 강태준의 전폭적인 협조 아래 제가 가진 자료의 양은 점점 늘어났습니다. 낮에는 각자 일에 집중하며 서로를 방해하지 않았고
저녁에는 퇴근 후 강태준이 항상 저보다 먼저 집에 와 있었습니다. 제가 문을 열고 들어설 때마다 공기 중에 퍼지는 향긋한 음식 냄새를 맡을 수 있었죠. 보지 않아도 강태준이 주방에서 요리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강태준이 요리하는 영상을 올리자 댓글창은 또 한 번 폭발했습니다. 그를 남편이라고 부르는 사람들은 점점 늘어났죠. 강태준은 정말 국민 남친 역할에 완벽하게 몰입해 흠잡을 데 없이 연기했습니다. 오래 함께 산 노부부 같은 느낌이 점점 더 선명해졌습니다. 이대로 가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어느 주말 밤새 뒤척인 끝에 저는 강태준과 진지하게 이야기하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역할에서 빠져나오지 못하게 될까 봐 두려웠습니다. 거실에서 희미하게 사람들의 말소리가 들렸습니다. 다행이다. 강태준이 집에 있구나. 저는 침실 문을 열고 나갔습니다. 강태준 씨, 말이 뚝 끊겼습니다. 해외여행 중이라던 강태준의 부모님께서 지금 소파에 똑바로 앉아 저를 빤히 쳐다보고 계셨습니다. 방 안의 공기가 그대로 얼어붙었습니다. 저는 그의 부모님을 어릴 때 몇 번 뵌 적이 있었습니다. 그의 외할머니께서 돌아가신 후로는 거의 뵌 적이 없었죠. 갑작스러운 만남에 당황하고 있을 때 강태준이 다가와 제 손을 잡으며 살짝 웃었습니다. 바보같이 뭘 그렇게 서 있어. 인사드려야지. 아, 맞다. 인사. 저는 입을 열었습니다. 어머님, 아버님. 그의 부모님은 분명 잠시 멈칫하셨지만 이내 자연스럽게 반응하셨습니다. 그래. 저는 정신이 번쩍 들었습니다. 세상에, 저 이제 무슨 나드로 살아가죠? 옆에 있던 강태준의 입가에는 미소가 더욱 깊어졌고 제 손을 잡은 힘도 더 강해졌습니다. 제 반응이 아주 만족스러운 눈치였죠. 이대로 넘어가는 줄 알았는데 바로 다음 순간 강태준의 어머니께서 미소를 지으며 제게 가까이 오라고 손짓하셨습니다. 저는 얌전히 그분 옆에 앉았습니다. 서아야, 내가 올린 영상들 다 봤단다. 나는 우리 태준이가 평생 혼자 살 줄 알았어. 쟤는 차갑기만 하고 여자애들한테 다정하게 대해줄 줄도 모르는데 누가 좋아하겠니? 모든 문장이 아들에 대한 적나라한 디스였습니다. 어머님 아들을 오해하고 계신 것 같아요. 강태준의 어머니는 제 손을 잡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태준이를 받아줘서 정말 고맙다. 너무 급하게 와서 이건 작은 성이고 나중에 제대로 된 선물 준비해줄게. 그렇게 말씀하시며 어머니는 자신의 손목에 있던 옥팔찌를 빼서 제 손목에 채워주셨습니다. 보기만 해도 아주 비싸 보이는 팔찌였습니다. 어머님, 이건 너무 귀한 거라 받을 수 없어요. 얘는 어머님이 뭐니? 아까처럼 엄마라고 불러야지. 흑흑, 제가 너무 연기에 몰입했나 봐요. 저는 계속해서 강태준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눈빛을 보냈지만 그 자식은 못 본 척했습니다. 하하하, 역시 그는 그저 부모님을 상대할 연기 상대가 필요했을 뿐 그게 누구인지는 중요하지 않았던 겁니다. 그렇게 생각하니 마음속이 불편해졌습니다. 그 후로 강태준의 부모님께서 하시는 말씀은 제 귀에 하나도 들어오지 않았습니다. 잠시 후 두 분이 떠날 준비를 하셨습니다. 엘리베이터 앞에서 두 분을 배웅하는데 어머니께서 갑자기 강태준을 째려보며 작지만 제게도 들릴 만큼의 목소리로 말씀하셨습니다. 태준아, 너 좀 적당히 해라. 저것 봐. 요즘 서아 피곤해서 눈 밑이 퀭하잖니. 강태준의 입꼬리가 만족스럽게 올라갔습니다. 네. 너무 억울했습니다. 제가 해명하려고 하자 어머니께서 제 손을 토닥이며 말씀하셨습니다. 서아야, 엄마가 가서 바로 준비할게. 걱정 마, 우리 서아 서운하게 안 할 테니까. 준비라니. 엘리베이터 문이 천천히 닫히는 것을 보고 저는 정신을 차려 강태준을 돌아봤습니다. 방금 어머님께서 뭘 준비하신다고 한 거예요? 강태준은 등을 돌려 집으로 들어갔습니다.
저는 곧장 그를 따라가며 다그치듯 물었습니다. 뭘 준비한다고요? 강태준 씨. 강태준이 갑자기 멈춰 섰습니다. 저는 미처 멈추지 못하고 그대로 그의 등에 쿵 하고 부딪혔습니다. 세상에, 강태준 등은 화강암으로 만들었나? 저는 반사적으로 욕을 내뱉으며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순간 거대한 그림자가 저를 덮쳤습니다. 제 등은 벽에 바싹 붙었고 머릿속은 실타래처럼 엉켰습니다. 시야에 들어온 강태준의 각진 얼굴이 점점 커졌습니다. 저는 그의 팔에 갇혀 주변의 공기가 희박해지는 것을 느꼈습니다. 어머니께서 예단 준비하시고 좋은 날 잡으러 가신다는 거야? 그 팔찌는 외할머니께서 어머니께 물려주신 유품이야. 미래의 며느리에게 주라고 하셨지. 이제 어머니가 너에게 주셨으니 내 거야. 뜨거운 숨결이 뺨에 닿았습니다. 강태준의 눈빛은 사람을 빠져 죽게 만들 만큼 다정했습니다. 아, 설마 제가 생각하는 그거 진짜인가요? 그럴 리가 없는데. 제 마음은 대학 입시 원서를 쓸 때보다 더 혼란스러웠습니다. 긍정과 부정, 그리고 다시 긍정과 의심이 끝없이 반복됐죠. 아마 제 표정에 모든 게 드러났나 봅니다. 갑자기 미간 사이가 시원해졌습니다. 강태준의 손가락이 제 미간의 주름을 부드럽게 펴주고 있었습니다. 윤서아, 너 어릴 땐 그렇게 당차고 똑 부러졌잖아. 내가 소리 한 번 지르면 꼬맹이들이 전부 따라다녔는데 왜 커서는 이렇게 둔해졌어? 겁도 많아지고. 강태준의 눈빛은 불타는 듯 짙고 깊었습니다. 그의 이마가 제 이마에 닿았습니다. 미쳐버릴 만큼 가까운 거리였습니다. 강태준 씨, 당신은 그냥 여자친구가 필요했던 거고 제가 마침 나타난 거잖아요. 정신 차려요. 어느 날 갑자기 제가 당신이 원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걸 깨닫게 되는 날이 올까봐 무서워요. 그때 당신은 쉽게 돌아설 수 있겠지만 저는 다시 일어서지 못할 거예요. 제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강태준이 거칠게 입을 막았습니다. 처음에는 벌을 내리듯 강렬했던 그의 키스는 점점 부드럽고 느리고 다정하게 변했습니다. 한참 후에야 강태준의 잠긴 목소리가 얽힌 숨결 사이로 흘러나왔습니다. 아니었으면 내 머리를 열어서라도 확인해보고 싶었어. 윤서아, 난 여자친구가 필요했던 게 맞아. 하지만 마침 나타날 수 있는 사람은 너 한 명에게만 허락했어. 내가 내딛지 못하는 그 한 걸음, 내가 대신 내디딜게. 저는 바보처럼 울었습니다. 그 다음 날, 그가 저를 저희 부모님께 인사시키러 데려갔을 때 제 눈은 퉁퉁 붓고 시커멓게 변해 있었습니다. 맞아요. 또 밤을 새웠습니다. 너무 설레서요. 당연하게도 저희 부모님은 저보다 더 설레하셨습니다. 강태준의 손을 잡고 연신 강서방을 외치셨죠. 소파에서는 아버지와 강태준이 환하게 웃으며 즐겁게 대화를 나누고 계셨고 주방에서는 어머니께서 행복한 얼굴로 분주하게 음식을 준비하고 계셨습니다. 저는 약간 잉여 인간이 된 기분이었습니다. 중간에 어머니께서 양념이 부족하다며 아파트 단지 아래 슈퍼에 다녀오라고 시키셨습니다. 저는 문 앞에서 강태준을 데리고 가고 싶어서 그를 빤히 쳐다봤지만 그는 소파에 앉아 아버지와 경제 동향에 대해 토론하느라 저를 쳐다보지도 않았습니다. 남자란. 사랑은 빨리 오는 만큼 빨리 식는 건가? 고작 하룻밤 지났을 뿐인데? 양념을 사서 돌아오는 길에 우연히 어릴 적 함께 놀던 친구를 만났습니다. 간단히 인사를 나누고 엄마가 기다리신다며 나중에 다시 이야기하자고 했죠. 그런데 조금 더 가다 보니 두 번째 친구를 만났고 또 인사를 나눴습니다. 세 번째 친구를 만났을 때는 뭔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모두 예전에 저와 함께 강태준을 억지로 아빠로 만들었던 바로 그 속꽃놀이 친구들이었거든요. 심장이 쿵 하고 내려앉았습니다. 아파트 입구에 다다랐을 때 저는 지수를 보았습니다. 그녀는 멍하니 안내판을 들고 서 있다가
저를 보자마자 눈을 희번덕거리며 신호를 보냈습니다. 막연한 예감이 머리를 스쳤습니다. 지수는 제게서 장바구니를 받아들며 눈가가 촉촉해진 채 말했습니다. 빨리 가봐. 저는 안내판이 가리키는 방향으로 한 걸음 걸어갔습니다. 갈수록 더 많은 익숙한 얼굴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 부모님, 강태준의 부모님, 그리고 어릴 적 동네에서 함께 놀다가 지금은 각자의 길을 걷고 있는 친구들까지 모두가 그곳에 있었습니다. 그들이 열어준 길의 끝에는 강태준이 서 있었습니다. 그는 활활 타오르는 듯한 장미 꽃다발을 안고 있었죠. 훤칠한 키와 독보적인 분위기. 그 순간 저는 어릴 적 보았던 꼬마 신선을 다시 본 것 같았습니다. 단 한 번의 눈 마주침으로 마음속 깊이 새겨졌던 그 모습을요. 강태준은 장미 꽃다발을 안고 제게 다가왔습니다. 그가 제게 꽃을 건네는 순간 그는 한쪽 무릎을 꿇었습니다. 내가 뭘 묻고 싶은지 알아? 외할아버지 돌아가신 날, 넌 내 옆에 몰래 무릎 꿇고 앉아 있었지. 작은 손으로 내 옷자락을 잡아당기면서 수줍게 말했어. 오빠, 슬퍼하지 마. 나 이제 오빠한테 결혼해달라고 안 조르게 구라고. 그러고는 소리도 못 내고 엉엉 울었지? 눈물만 뚝뚝 떨어뜨리면서.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그저 몇 년 동안 나도 모르게 다른 사람의 접근을 피하고 있었다는 것만 알았지? 마치 무의식적으로 무언가를 기다리는 사람처럼. 다시 너를 만날 때까지. 그 느낌은 마침내 돌아갈 곳을 찾은 것 같았어. 흑흑, 저는 제 자신이 이렇게 비참해 보인 적이 없었습니다. 한 손에는 커다란 꽃다발을 안고 다른 손으로는 울음이 터져나오지 않도록 입을 꾹 막고 있었죠. 그때 강태준이 주머니에서 작은 상자를 꺼냈습니다. 심장이 미친 듯이 뛰기 시작했습니다. 상자가 열리고 저는 멍해졌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반짝이는 다이아몬드 반지로 프로포즈를 받는데 제 차례가 되니? 저는 눈물을 닦고 다시 자세히 들여다보았습니다. 오, 세상에.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엉엉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팥한 알이었습니다. 강태준이 어떤 방법을 썼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입원해 있는 동안 내내 손에 쥐고 있던 그 팥한 알이 지금은 정교한 은반지 위에 박혀 있었습니다. 서아야, 나랑 결혼해 줄래? 친구들과 가족들의 환호 속에서 저는 손을 내밀었습니다. 강태준이 제게 반지를 끼워줄 때 그의 손이 눈에 띄게 떨리는 것을 느꼈습니다. 약지에 끼워진 팥반지를 보며 저는 울면서 웃었습니다. 다이아몬드처럼 반짝이지는 않았지만 그 어떤 보석보다 눈부셨습니다. 강태준, 나도 좋아해. 강태준의 눈에 반짝이는 빛이 어리는 것을 보았습니다.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저를 끌어당겨 꽉 안았습니다. 길고 부드러운 키스가 이어졌습니다. 나중에야 알게 된 사실이지만 강태준은 제가 깨어난 날부터 모든 것을 몰래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제 어린 시절 친구들에게 먼저 연락했고 저희 집에 찾아와 부모님과 오랫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그리고 제 안의 불안과 걱정을 감지했을 때 그는 한 발 앞서 움직였습니다. 한 걸음 한 걸음 세심하게 이 프로포즈를 계획했던 겁니다. 마침내 강태준은 소원을 이루었습니다. 칠성날 저와 강태준은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구청 문을 나서며 강태준은 2개의 혼인관계 증명서를 손에 꽉 쥐고 어린아이처럼 바보같이 웃었습니다. 심지어 제가 하나를 들어보려고 손을 뻗자 거절당했죠. 자기야, 이런 건 내가 보관할게. 알았어. 강태준은 증명서를 소중히 챙겨넣고는 무언가 생각난 듯 진지하게 저를 바라봤습니다. 자기야, 아직 나 안 불렀는데. 저는 기억을 잃었을 때 바보처럼 입만 열면 여보 했던 것을 떠올렸습니다. 지금은 이상하게 입이 떨어지지 않았죠. 강태준이 제 턱을 잡고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그의 깊은 눈빛에는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저는 뜨끔해서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때는 불렀잖아요. 그때랑 어떻게 같아? 지금은 합법이잖아. 다시 불러줘야지. 결국 여보 한마디 때문에 갓 혼인신고를 마친 우리는 냉전을 시작했습니다. 제가 부르지 않자 강태준은 돌아오는 내내 입을 꾹 다물었고 집에 도착하자마자 서재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굳게 닫힌 문을 보니 저도 마음이 편치 않았습니다. 얼마나 지났을까 제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지수였습니다. 마침 잘됐다 싶어 제 속상한 마음을 털어놓으려는데 채 입을 열기도 전에 지수의 고함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세상에, 언니. 제발 우리 솔로들 좀 살려줘. 혼인신고까지 하고 럽스타그램을 해야겠어? 내가 이번 생에 내 남편 같은 사람 못 찾으면 너 책임져야 해. 아, 알고 보니 지수는 저와 강태준의 인스타그램 계정을 모두 팔로우하고 있었던 겁니다. 그녀의 말에 따르면 5분 전에 강태준이 자신의 계정에 새로운 영상을 올렸다고 했습니다. 전화를 끊고 저는 서둘러 그의 계정으로 들어갔습니다. 가장 먼저 눈에 띈 것은 강태준의 첫 게시물이었습니다. 캡션을 읽는 순간 제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이 조용한 짝사랑, 내가 직접 완벽한 마침표를 찍어줄게. 우리 아내 임서아, 남은 평생 너를 사랑할게. 글 마지막에는 제 계정까지 태그되어 있었습니다. 영상은 꽤 길었고 아주 정성 들여 편집한 티가 났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을 보며 폭포수처럼 눈물을 쏟았습니다. 영상이 끝나자 저는 휴대폰을 던져두고 문으로 달려갔습니다. 문을 열자 강태준이 그곳에 서 있었습니다. 내 눈이 마주쳤습니다. 강태준은 손을 들어 제 뺨에 눈물을 닦아주었습니다. 왜 울어? 여보. 저는 그의 품에 뛰어들어 두 팔로 그의 목을 감고 두 다리로 그의 허리를 감쌌습니다. 온몸으로 그에게 매달렸죠. 강태준도 사양하지 않고 한 손으로 제 엉덩이를 받쳤습니다. 여보, 여보. 저는 그의 입술이 제 입술을 덮을 때까지 멈추지 않고 불렀습니다. 그의 눈빛이 어두워졌습니다. 자기야, 그건 나중에 계속 부르고. 네. 나중이요. 바로 다음 순간 그는 실제 행동으로 나중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를 똑똑히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밤새도록 여보를 불러야만 했죠. 히히. 에필로그. 고소한 토스트 빵 냄새가 200제곱미터가 넘는 고급 아파트 전체에 퍼져나가며 커다란 침대 위에 널브러져 있던 작은 생명체를 조용히 깨웠습니다. 네, 바로 저입니다. 만인의 연인이자 완벽한 남신, 강태준의 합법적인 아내 말이죠. 어제 우리는 손을 잡고 구청에서 나왔습니다. 우리의 사랑스러운 미래처럼 북디붉은 두 개의 혼인관계 증명서는 지금도 국보급 유물처럼 침대 머리맡 선반에 고이 모셔져 있습니다. 저는 눈을 비비고 오른쪽으로 몸을 돌렸습니다. 여느 아침처럼 익숙한 그의 품에 안기려 했지만 아무도 없었습니다. 벌떡 일어나 보니 옆자리 베개는 아직 온기가 남아 있었지만 누군가 막 떠난 것처럼 푹 꺼져 있었습니다. 흑흑, 정식 아내가 된 첫날부터 남편에게 침대에서 버림받은 건가요? 저는 이불을 박차고 일어나 중얼거리며 걸었습니다. 설마 어제 내가 여보라고 안 불러서 삐진 건 아니겠지? 강태준이 밸런타인데이에 선물해준 토끼 모양 푹신한 슬리퍼를 신고 시원한 바닥을 가로질러 거실을 지나 주방 앞에 멈춰 섰습니다. 저 옆모습, 아, 세상에. 저 치명적인 옆모습. 강태준은 흰색 티셔츠에 편안한 트레이닝 바지를 입고 왼손에는 집게를, 오른손에는 뒤집개를 들고 가볍게 토스트를 굽고 있었습니다. 통유리창을 통해 쏟아지는 햇살이 그의 넓은 어깨와 날카로운 턱선에 반사되어 숨 쉬는 것조차 있게 만들 만큼 아름다웠습니다. 저는 바닥에 본드라도 붙은 것처럼 꼼짝 않고 서 있다가 그가 몸을 돌리는 순간 현장에서 잡힌 학생처럼 화들짝 놀랐습니다. 일어났어. 그의 목소리는 여느 때처럼 다정했지만
제 심장은 복권에 당첨된 것처럼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저는 달기 모이를 쪼듯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강태준은 향긋한 버터와 계란을 올린 토스트 접시를 식탁에 놓아주고 제게 아몬드 우유 한 잔을 따라주었습니다. 어젯밤 잘 잤어, 우리 아내? 우리 아내. 제 두 손이 공중에서 멈췄습니다. 귀가 뜨거워지는 것 같았죠? 강태준이 살짝 몸을 기울여 한 손으로 식탁을 짚고 눈을 휘며 웃었습니다. 잘 안 들렸어? 그럼 다시 불러줄게. 여보, 와서 아침 먹어. 망했다. 제 심장은 공식적으로 산산조각 났습니다. 여보 한마디를 어떻게 저렇게 달콤하게 부를 수 있죠? 혹시 결혼하기라도 전공했나요? 저는 곧장 자리에 앉아 애써 진지한 척 고개를 들었습니다. 아침에 몰래 도망간 거 만회하려고 이러는 거죠? 난 당신이 나 버리고 간 줄 알았잖아요. 강태준은 피식 웃으며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습니다. 한 손으로 턱을 괜 채 다른 손으로 계란 한 조각을 집어 제 입가로 가져왔습니다. 감히 그럴 리가? 만약 아내가 혼인 신고 다음날 유기죄로 고소라도 하면 어떡해? 저는 킥킥 웃으며 얌전히 입을 벌려 계란을 받아먹고 그가 방심한 틈을 타 그의 볼을 꼬집었습니다. 우리 남편, 오늘 유머 감각이 넘치네. 그가 잠시 멈칫하더니 부드럽게 제 손목을 잡고 손등에 입을 맞추었습니다. 나지막한 목소리가 울려 퍼졌죠. 이제부턴 이유 없이도 너한테 키스할 수 있겠네. 제 모든 감각 신경이 폭발했습니다. 예전에도 그는 제게 키스하고 안아주고 저를 한없이 아껴주었지만 이번에는 명실상부한 남편이 아내에게 하는 키스였습니다. 가끔 저는 제가 너무 몽상가인지 아니면 강태준이 너무 사람을 잘 다루는 건지 궁금했습니다. 아마 둘 다겠죠? 저는 애써 태어난 척 토스트를 먹었지만 마음속으로는 팬이 아이돌을 만난 것처럼 소리치고 있었습니다. 여보, 여보, 여보. 식사가 끝나고 제가 그릇을 치우려고 하자 그가 저를 막아섰습니다. 아내는 가만히 앉아 있어. 오늘은 결혼 후 첫 아침이니까 내가 다 서비스할게. 저는 턱을 벤 채 그가 설거지를 하고 식탁을 닦고 모든 것을 깔끔하게 정리하는 모습을 바라보았습니다. 그가 주방을 오갈 때마다 사람을 헤어나올 수 없게 만드는 다정한 분위기가 풍겼습니다. 잠시 후 저는 소름이 돋았습니다. 잠깐만. 이거 혹시 멜로 영화 속 여주인공의 상황이랑 너무 비슷한 거 아니야? 결혼 초에는 남편이 엄청 달콤하게 굴다가 나중에는? 저는 곧장 손을 들었습니다. 안 돼. 나 반대야. 나는 이 사랑스러운 상태를 평생 유지하고 싶어. 강태준이 뒤를 돌아보며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뭐가? 저는 가볍게 헛기침을 하며 손을 내렸습니다. 아니. 그냥 내적 독백이었어. 그가 흥미롭다는 듯 저를 쳐다봤습니다. 내가 이 상태를 평생 유지하고 싶다면? 제가 고개를 들어 눈을 깜빡였습니다. 유지하고 싶으면요? 강태준이 다가와 제 앞에 서서 의자 양옆에 손을 짚고 저를 자신의 품 안에 가두었습니다. 그의 얼굴이 가까워지고 그의 숨결이 제 뺨에 살짝 닿았습니다. 그렇다면 그가 나지막이 속삭였습니다. 매일 아침 꼬박꼬박 여보라고 부르는 법을 배워야지. 저는 얼굴이 새빨개졌습니다. 여보. 제가 작은 목소리로 말하자 그가 말했습니다. 더 크게. 여보. 강태준이 살며시 웃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잘했어. 사탕을 주겠다며 그는 정말로 주머니에서 우유 사탕 한 알을 꺼냈습니다.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아니, 어느 집 재벌 총수가 아내에게 강아지 훈련시키듯 우유 사탕으로 상을 준단 말입니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기분이 좋았습니다. 사탕마저도 평소보다 더 달콤하게 느껴졌죠. 아침 햇살 속에서 저는 입안에 우유 사탕을 깨물며 제 앞에 있는 남자를 바라보았습니다.
이제는 제 합법적인 남편이 된 사람. 어린 시절부터 지금까지 한 걸음 한 걸음 제게 다가와 준 사람. 부디 앞으로의 모든 아침에도 그가 구워주는 토스트 냄새 속에서 잠을 깨고 그의 여보라는 부름을 듣고 이렇게 식탁에 마주 앉을 수 있기를. 우리의 평온하고 행복하고 사랑이 넘치는 나날들을 꿈꾸며. 제가 굳게 믿었던 진리 중 하나는 재벌 총수는 형식에 얽매이지 않는 초연한 존재라는 것이었습니다. 제가 남편의 옷장을 열어보기 전까지는요. 어느 주말 아침 저는 대청소를 하겠다며 의욕에 불탔습니다. 청소기를 돌리고 바닥을 닦고 서재의 책들을 정리한 후 저는 신나게 침실로 향했습니다. 획기적인 일을 해보겠다는 생각이었죠. 바로 강태준의 옷장을 정리하는 것. 제 옷장은 간단했습니다. 한쪽은 출근복, 다른 한쪽은 귀여운 잠옷들. 하지만 그의 옷장은 그야말로 은밀한 럭셔리 미궁이었습니다. 슬라이딩 도어가 달린 3칸짜리 옷장은 구역별로 나뉘어 있었습니다. 셔츠, 정장, 니트, 잠옷, 액세서리, 신발. 저는 가장 깔끔하게 정돈된 구역 앞에서 멈춰 섰습니다. 모든 옷걸이는 일정한 간격으로 걸려 있었고 소매는 같은 방향을 향했으며 색상은 마치 팬톤 컬러칩처럼 옅은 색에서 짙은 색으로 배열되어 있었죠. 역시 재벌 총수는 옷주름 하나에도 기준이 있구나. 감탄하며 정리하던 중 구석에 있는 작은 문을 발견했습니다. 호기심에 열어보니 안에는 비단으로 안감을 댄 별도의 나무 수납장이 있었습니다. 그 안은 작은 칸으로 나뉘어 있었고 각 칸에는 하얀 레이스 잠옷, 크림색 슬립 원피스, 검은색 실크 드레스 등 전부 제 잠옷들이 놓여 있었습니다. 심지어 향기롭게 세탁되어 깔끔하게 접혀 있었죠. 저는 눈을 동그랗게 뜨고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세어보니 총 8벌, 각각 다른 스타일이었습니다. 게다가 작은 메모지까지 붙어 있었죠. 결혼기념일에 입었던 옷, 첫 키스한 날, 처음 이사 온 날, 요리는 실패했지만 귀여웠던 날. 내가 아내인데 이걸 몰랐다고? 저는 하얀 레이스 잠옷을 들고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이 옷 잃어버린 줄 알았는데. 잃어버린 게 아니라 남편이 유물처럼 보관하고 있었던 거였습니다. 저는 옷을 들고 방을 나와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리고 소파에 앉아 아무 죄 없는 척 책을 읽고 있는 남자를 똑바로 쳐다봤습니다. 강태준. 그가 고개를 들자 눈빛은 아주 자연스러웠습니다. 저는 하얀 잠옷을 높이 쳐들며 눈을 가늘게 떴습니다. 설명 좀 해주시죠. 그는 잠시 침묵하더니 잠옷과 저를 번갈아 보고는 담담하게 한마디 툭 던졌습니다. 세탁했는데 예쁘게 안 말라서 접어서 상자에 넣어뒀어. 대단하네. 재벌 총수가 눈 하나 깜빡 안 하고 거짓말도 잘하네. 저는 그에게 다가가 쭈그리고 앉았습니다. 당신, 내가 이런 거 입는 거 그렇게 좋아요? 그는 여전히 태연하게 대답했습니다. 응. 저는 그 간단하고 솔직한 등 한마디에 할 말을 잃었습니다. 따로 수납장까지 만들고 메모까지 붙여서 보물처럼 모을 정도로요? 제가 얼굴을 바싹 들이대자 강태준은 책을 내려놓고 살며시 웃었습니다. 그의 손이 제 뺨을 부드럽게 쓰다듬었죠. 우리 아내가 입으면 예쁘니까. 아까워서 보관했을 뿐이야. 저는 얼굴을 감쌌습니다. 이러다 제 얼굴 타버리겠어요. 이런 말을 팬들한테 했다면 다들 심장이 녹아내렸을 겁니다. 저는 의자에 손을 짚고 어떻게든 이성적으로 따져보려 했습니다. 보통 쇼핑 중독은 아내라고들 하잖아요. 알아,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데 우리 집에서 누가 옷이랑 액세서리 전용 수납장을 가지고 있죠? 누가 아내 잠옷을 보물처럼 모으죠? 누가 아내가 입은 잠옷 컬렉션을 가지고 있냐고요? 강태준은 2초간 생각하더니 말했습니다. 나. 끝났네요. 저는 항복했습니다. 그와 이성적으로는 싸울 수 없겠어요. 제가 일어나서 도망치려 하자
그가 저를 붙잡았습니다. 아내, 화내지 마. 제가 획 돌아보며 말했습니다. 누가 화났대요? 나 안 화났어요. 강태준은 태연하게 말을 이었습니다. 만약 이 옷장이 비좁다고 생각하면 드레스룸에 있는 저쪽 옷장 열어봐. 아직 공간 많아. 저는 멍해졌습니다. 드레스룸. 응, 아래층에 있는 거 집 수리할 때 당신 주려고 하나 더 만들었어. 잠깐만요. 당신 말은 제가 망설였습니다. 그 전신 거울 있고 노란 조명 비추는 그 방 말이에요? 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세상에. 저는 머리를 감싸고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강태준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아 부드럽게 저를 품에 안았습니다. 내가 예쁜 옷 입어보는 거 좋아하고 거울 앞에서 영상 찍는 거 좋아하고 따뜻한 조명 좋아하는 거 알아서 방 하나 더 만들었어. 그냥 내가 진짜 내 아내가 되면 열쇠를 주려고 했지? 저는 그의 품에서 몸이 굳었습니다. 그때 강태준이 주머니에서 작고 분홍색인 열쇠 하나를 꺼내 제 손에 쥐어주었습니다. 이제 넌 내 합법적인 아내야. 저 방은 내 거야. 저는 열쇠를 꽉 쥐었습니다. 코끝이 찡해졌죠? 우리 남편, 겉으로는 무심한 척했지만 알고 보니 아주 오래전부터 모든 것을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모든 작은 디테일 하나하나가 저를 자신의 삶으로 온전히 맞이하기 위한 준비였던 겁니다. 저는 코를 훌쩍이며 애써 퉁명스럽게 말했습니다. 앞으로 또 나한테 뭐 숨기면 구청에 고소할 거예요. 강태준이 웃음을 터뜨리며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그래. 고소는 뭘 해도 좋은데 이혼만은 안 돼?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제 손에는 작은 열쇠가, 제 몸에는 그와 함께한 첫날 밤에 입었던 하얀 잠옷이, 그리고 귓가에는 제가 사랑하는 남자의 안정적이고 따뜻한 심장 박동이 들려왔습니다. 그 순간 저는 분명히 알았습니다. 이 남자는 현재의 저뿐만 아니라 아주 오래전부터 저를 조용히 사랑해왔다는 것을. 그 누구도 따라할 수 없는 다정함과 준비성과 그리고 끈기로 말입니다. 저는 항상 강태준이 불사신 같은 사람일 거라고 상상했습니다. 비바람에도 끄떡없고 절대 아프지 않으며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아내를 위해 아침을 차려주고 매일 저녁 멋지게 아내와 산책하는 그런 사람이요. 몸에서는 항상 시원한 민트 향이 나고 향수 광고에서 막 튀어나온 것처럼 깨끗한 사람. 남편이 감기에 걸리기 전까지는요. 그날 아침, 저는 평소보다 늦게 일어났습니다. 눈을 떠보니 옆자리 베개가 마치 누군가 쓰러졌다가 굴러간 것처럼 푹 꺼져 있었습니다. 평소와 달리 집안에는 토스트 냄새도, 요리하는 소리도, 여보라고 부르는 소리도 없었습니다. 너무 조용해서 오히려 불안해졌죠. 저는 슬리퍼를 신고 거실로 나갔습니다. 소파 위에는 키가 2미터는 좋게 되어 보이는 인간 덩어리가 이불에 돌돌 말려 등을 돌린 채 누워 있었습니다. 머리는 막 헤집어 놓은 까치집 같았죠. 저는 고개를 가까이 가져다 댔습니다. 여보. 반응이 없었습니다.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두드렸습니다. 여보, 죽었어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초조해진 저는 털썩 주저앉아 이불을 걷어보려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커다란 손이 뻗어나와 저를 그대로 품으로 끌어당겼습니다. 저는 그 바람에 깜짝 놀라 비명을 지를 뻔했지만 목소리가 나오기도 전에 머리 위에서 잠기고 탁한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시끄러워 머리 아파. 저는 얌전히 누워 그의 이마에 손을 대보았습니다. 뜨거웠습니다. 열나요. 강태준은 눈을 감고 미간을 찌푸린 채 나른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마 어제 베란다 문 열어놓고 자다가 바람 들어왔나 봐. 저는 벌떡 일어났습니다. 세상에, 당신 재벌 총수면서 바람 불 때 옷도 안 입어요? 그가 살짝 눈을 뜨고 저를 보며 힘없이 말했습니다. 총수도 사람이야. 추울 줄도 안다고.
제 마음이 와르르 무너졌습니다. 어쩐지 어제 일찍 자더라니. 저는 두진 영상 편집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신경도 못 썼습니다. 흑흑, 정말 너무했어. 더 생각할 겨를도 없이 저는 소매를 걷어붙이고 그를 침대로 끌고 가 이불을 꽁꽁 덮어주었습니다. 그리고 체온계와 약 상자를 챙긴 뒤 주방으로 가 냉장고에 있던 영양죽을 데웠습니다. 김이 모락모락 나는 죽 그릇을 들고 방으로 들어갔을 때 강태준은 옆으로 누워 몽롱한 눈으로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마치 아픈 아기 곰 같았죠? 제 심장이 또 한 번 녹아내렸습니다. 저는 쟁반을 머리맡 탁자에 놓고 옆에 앉아 죽을 한 숟가락 떠서 호호 불어 그의 입에 넣어 주었습니다. 처음에는 그가 부끄러워하며 말했습니다. 나 혼자 먹을 수 있는데. 저는 숟가락을 그의 입에 들이밀며 눈을 부릅떴습니다. 조용히 하고 지금부터 착한 아기 코스프레 해요. 그는 어쩔 수 없다는 듯 입을 벌렸습니다. 저는 두 번째 숟가락을 불어서 넣어주며 다정하게 물었습니다. 맛있어요. 맛있어. 그가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엄청. 저는 강아지를 훈련시키듯 그의 머리를 쓰다듬었습니다. 잠시 후 죽을 다 먹고 약까지 챙겨 먹이자 강태준은 얌전히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댔습니다. 눈은 반쯤 감겨 있었죠. 저는 살며시 속삭였습니다. 좀 자요. 내가 옆에서 지켜줄게요. 강태준이 목구멍으로 무언가 웅얼거렸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여 자세히 들어보니 그가 말했습니다. 목 아파. 뽀뽀 한번 해주면 나을 것 같아. 네. 방금 그 말, 금욕적이고 차가운 재벌 총수가 한 말 맞아요? 아니, 지금 눈 감고 애교 부리는 이 사람은 누구죠? 내 차가운 남편 돌려줘요. 제가 못 들은 척하려고 하자 강태준이 눈을 뜨고 저를 빤히 쳐다봤습니다. 촉촉하게 젖은 눈동자는 연약하면서도 사랑스러웠습니다. 저는 더 이상 버틸 수 없었습니다. 아픈 남편, 잘생긴 남편, 내교 부릴 줄 아는 남편 콤보에 제 작은 심장은 이미 너덜너덜해졌습니다. 저는 그의 이마에 쪽 하고 뽀뽀를 했습니다. 이러면 됐어요. 그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입꼬리가 살짝 올라갔습니다. 휴, 다행히 애정 표현의 수위는 조절되고 있었습니다. 잠시 후 그의 고른 숨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그의 머리를 베개에 눕히고 일어나려는데 갑자기 손을 붙잡혔습니다. 가지 마. 내려다보니 강태준은 여전히 눈을 감고 있었지만 제 손을 잡은 힘은 아주 강했습니다. 저는 다정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주방 정리만 하고 올게요. 그는 마치 애착 베개를 쥔 어린아이처럼 제 손을 꽉 놓지 않았습니다. 저는 살며시 웃으며 침대에 다시 앉아 그에게 가까이 다가가 옆에 누웠습니다. 은은한 민트향과 약 냄새가 섞여 이상하게도 친숙한 느낌이 들었습니다. 강태준이 제게 더 가까이 다가와 허리를 감싸 안고 제 목덜미에 고양이처럼 머리를 부볐습니다. 그가 속삭였습니다. 여보. 응, 제가 부드럽게 대답했습니다. 내가 이렇게 간호해주면 며칠 더 아파도 괜찮을 것 같아. 안 돼요. 재벌 총수가 아픈 걸 이용해서 불법적으로 애정 행각을 벌이게 둘 순 없어요. 하지만 예전에 제가 감기에 걸렸을 때 강태준이 밤새 약을 찾아다니고 열이 높을 때는 저를 업고 병원까지 갔던 것을 생각하니 마음이 다시 약해졌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저도 그가 저를 돌봐줬던 것처럼 그를 돌봐주고 싶었습니다. 저는 그의 손을 꼭 잡고 다정하게 말했습니다. 여보, 자요. 자고 일어나면 다 나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당신이 열 날 때부터 열이 내릴 때까지 여기 있을게요. 그날 밤 강태준의 상태는 한결 나아졌습니다. 땀이 나고 이마도 더 이상 뜨겁지 않았죠. 제가 그의 얼굴을 닦아주려고 물수건을 준비하는데 그가 눈을 뜨고 조용히 저를 바라보는 것을 보았습니다. 아직 안 잤어?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남편이 아직 다 안 나았는데 어떻게 마음 편히 자요? 그는 한참 동안 저를 바라보다가 나지막이 불렀습니다. 우리 아내. 네. 강태준은 팔을 뻗어 저를 가까이 끌어당겨 제 이마에 아주 부드러운 키스를 했습니다. 사랑해. 그 세 글자는 크지 않았지만 한 글자 한 글자가 모두 제 마음속으로 곧장 떨어져 부드러운 봄빛 속의 아름다운 멜로디처럼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살며시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도 많이 사랑해요. 어느 화창한 아침, 저는 거실에 앉아 두유를 마시며 블루투스 스피커에서 흘러나오는 음악에 맞춰 발을 까딱이고 있었습니다. 밖에는 햇살이 부드럽게 내리쬐고 제 마음속에는 태양이 활활 타오르고 있었죠. 이유는 오늘 제 남편 강태준이 하루 휴가를 내고 저와 데이트를 하기로 선언했기 때문입니다. 데이트. 그 말만 들어도 마음속에서 불꽃놀이가 터지는 것 같았습니다. 매일 저녁 함께 밥 먹고 산책하고 불 끄고 자는 노부부 같은 생활을 하다가 드디어 연애 시절의 로망을 실현하게 된 겁니다. 저는 각질 제거에 마스크팩에 가장 향기로운 샴푸로 머리까지 감았습니다. 그리고 옷장을 통째로 뒤져 심플하면서도 고급스러운 실크 원피스를 골랐습니다. 지나가는 사람들이 한 번쯤 돌아볼 만하지만 그렇다고 너무 꾸민 티는 나지 않는 딱 그런 스타일이었죠. 강태준은 흰 셔츠에 검은 진을 입었습니다. 훤칠한 키와 완벽한 픽은 마치 영화 포스터에서 막 튀어나온 것 같았죠. 제가 나오자 그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입꼬리를 올리며 웃었습니다. 우리 아내, 오늘 너무 예뻐서 데이트 취소하고 집으로 끌고 들어가서 혼내주고 싶을 정도네. 저는 얼굴이 빨개졌습니다. 무슨 그런 말을 해요? 그가 어깨를 으쓱하며 장난스럽게 말했습니다. 나 지금 진심인데. 저는 그의 어깨를 가볍게 툭 치며 말했습니다. 빨리 가요. 데이트의 첫 번째 장소는 도심 근처의 오래된 영화관이었습니다. 이곳은 대학 시절 우리가 처음으로 함께 왔던 영화관이었죠. 그때는 친구들과 다 같이 보러 왔지만 사실 우리는 고개만 살짝 돌리면 서로의 숨소리가 들릴 만큼 가까이 앉아 있었습니다. 지금 다시 와보니 감정은 여전히 그대로였습니다. 같은 좌석, 같은 영사기 소리. 하지만 이번에는 더 이상 등 뒤로 손을 숨기지 않았습니다. 저는 아주 자연스럽게 그의 손에 깍지를 꼈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돌려 살며시 웃었습니다. 영화는 젊은 부부가 함께 살면서 사소한 일들을 통해 서로 사랑하는 법을 배워가는 내용이었습니다. 남자 주인공이 아파서 소파에 누워있을 때 여자 주인공이 이불을 덮어주고 옆에서 잠드는 장면을 보며 저는 곁에 있는 사람을 몰래 쳐다봤습니다. 남편도 저를 보고 있었습니다. 두 눈이 마주쳤을 때 제가 부끄러워하기도 전에 그가 몸을 숙여 제 이마에 가볍게 키스했습니다. 영화관의 누구도 그 행동을 눈치채지 못했지만 저만은 알았습니다. 어두운 조명 아래 그 다정한 키스에 제 마음이 따뜻하게 녹아내리고 있다는 것을요. 영화가 끝나고 우리는 잠시 걸어 작은 카페에 도착했습니다. 야외 테이블에 앉아 과일차 2잔과 케이크 1조각을 시켰죠. 강태준은 단 것을 좋아하지 않지만 항상 케이크 위의 과일은 제게 덜어주었습니다. 내가 안 볼 때 혹시 딸기 훔쳐 먹은 적 있어요? 제가 물었습니다. 그가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내 입술만 훔쳐 먹었지? 저는 물컵으로 얼굴을 가려 귀까지 번진 홍조를 숨겼습니다. 복수하기로 결심한 저는 휴대폰을 들고 인스타그램 스토리를 찍는 척했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 저는 예쁜 여자를 너무 좋아하는 남편과 데이트 중입니다. 만나자마자 집에 끌고 가서 혼내주겠다고 협박했어요. 옆에 앉아있던 강태준은 아주 자연스럽게 고개를 기울여 화면을 보며 눈썹을 찡긋했습니다. 협박이 아니라 사실인데. 저는 촬영을 멈추고 아내에게 빠진 재벌 총수와의 데이트라는 캡션을 달려고 했습니다. 그때 갑자기 등 뒤에서 남자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어머나, 윤서아.
너 진짜 맞네? 저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익숙한 얼굴 3명이 서 있었죠. 초등학교 때 제가 강태준을 억지로 아빠 역할 시키는 걸 목격했던 바로 그 친구들이었습니다. 그중 한 명은 이제 키가 강태준만큼 커져서 우리 둘을 번갈아 보며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이 사람이 강태준이라고. 강태준이 예에 바르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랜만이네. 옆에 있던 친구가 히히 웃으며 말했습니다. 여전히 내가 억지로 끌고 다니냐?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다른 친구는 강태준을 보고는 제게 말했습니다. 인정. 너 어릴 때 남자 보는 눈은 진짜 정확했네. 지금 보니 남편 진짜 잘생겼다. 저는 어색하게 헛기침을 했습니다. 고마워. 그들은 몇 마디 더 인사를 나누고 떠났습니다. 저는 자리에 앉아 갓 쪄낸 찐빵처럼 뜨거워진 얼굴을 감쌌습니다. 아, 너무 창피해. 강태준이 살며시 웃으며 제 머리카락을 쓸어 넘겨주었습니다. 왜 창피해? 귀엽기만 한데? 저는 그를 째려봤습니다. 당신은요? 어릴 때 억지로 아빠 역할 하다가 이제는 그 사람하고 진짜 결혼했는데 기분이 어때요? 강태준은 차를 한 모금 마시고는 태연하게 말했습니다. 좋지. 어릴 때부터 짝으로 정해진 사람하고 커서 진짜 결혼할 수 있는 사람이 몇이나 되겠어. 저는 멍하니 그의 얼굴을 바라봤습니다. 태연한 얼굴이었지만 그의 눈빛에는 깊고 따뜻한 온기가 담겨 있었습니다. 세상에 옛날에 억지로 결혼하자고 조르던 사람이 평생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일은 흔치 않을 겁니다. 저는 휴대폰을 열어 방금 찍은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살짝 기울어진 앵글, 화면 속 강태준의 다정한 눈빛, 그리고 고개를 갸웃하며 웃고 있는 저는 편집도 필터도 없이 간단한 캡션을 달았습니다. 10수년 후 내가 억지로 남편 삼으려 했던 그 사람이 진짜 내 남편이 되었다. 그리고 게시 버튼을 눌렀습니다. 강태준이 고개를 숙여 화면을 보며 중얼거렸습니다. 오늘 영상 좀 일찍 올리네? 제가 그를 쳐다봤습니다. 그게 무슨 뜻이에요? 그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아무것도 아니야. 그냥 오늘 영상 안 올리면 너 데리고 산책 나가서 한 편 찍게 하려고 했지? 저는 멍하니 있다가 피식 웃으며 손으로 그의 이마를 툭 쳤습니다. 여보, 그만 좀 귀여울 수 없어요? 강태준이 입꼬리를 올렸습니다. 그의 낮고 매혹적인 목소리가 들려왔죠. 불가능해. 난 이미 내 거니까. 그날 아침 저는 아주 이상한 상태로 잠에서 깼습니다. 악몽을 꾼 것도 비가 오는 것도 아니었습니다. 그냥 속이 메스꺼웠습니다. 아주 많이요. 저는 비틀거리며 일어나 화장실로 달려갔습니다. 세면대에 몸을 숙이자마자 욱 하는 느낌이 올라왔지만 결국 헛구역질만 하고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저는 세면대를 짚고 서서 거울에 비친 창백한 얼굴을 보며 혼란에 빠졌습니다. 설마 어젯밤에 계란빵을 너무 많이 먹어서 그런가? 그럴 리가? 강태준이 만든 음식이라면 유통기한이 이틀 지나도 깨끗이 비울 텐데. 새까맣게 탄 음식에서도 사랑의 냄새를 맡는 저인데 맛없을 리가 없죠. 그렇다면 설마. 저는 멍하니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머릿속에 짐신이라는 세 글자가 빨갛게 떠올랐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잠시 서 있다가 천천히 침실 밖으로 나갔습니다. 강태준은 아직 곤히 자고 있었습니다. 아침 햇살 아래 그의 옆모습은 세상 물정 모르는 강아지처럼 순해 보였습니다. 저는 지금 죽을 만큼 혼란스러운데 말이죠. 제가 아이를 싫어하는 건 아닙니다. 어릴 때부터 소꿉놀이를 하며 남들을 억지로 아빠로 만든 전적이 있으니까요. 하지만 제가 진짜 엄마가 된다고 생각하니 덜컥 겁이 났습니다. 저는 겉옷을 챙기고 지갑을 들고 강태준이 깨기 전에 몰래 집을 빠져나왔습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도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강태준이었습니다. 저는 발신자 이름을 잠시 쳐다보다가 거절 버튼을 눌렀습니다. 말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서였습니다. 아직 확실하지도 않은데 섣불리 말했다가 남편이 당장 고향으로 날아가 아이 이름부터 짓기 시작하면 어떡해요. 대기실에 앉아 있는데 손바닥에 땀이 흥건했습니다. 의사 선생님이 제 이름을 부르자 저는 사형장으로 끌려가는 사람처럼 벌떡 일어나 진료실로 들어갔습니다. 검사가 끝나고 의사 선생님은 가볍게 웃으며 말씀하셨습니다. 아직 아무것도 없네요. 아마 가벼운 소화불량인 것 같습니다. 요즘 스트레스 받는 일 있으셨어요? 저는 침묵했습니다. 스트레스는 아니지만 남편이 너무 완벽한 것도 압박이라면 압박이겠죠. 저는 멋쩍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이고 의사 선생님께 인사한 뒤 나왔습니다. 로비에 나왔을 때 누군가와 부딪혔습니다. 고개를 들자 숨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강태준. 우리 남편. 강태준이 미간을 찌푸리며 엄하게 물었습니다. 왜 병원에 오면서 말도 안 했어? 제가 한 걸음 물러서자 그가 말했습니다. 아직 확실하지 않아서 그냥 검사만 받아보려고. 그는 깊이를 알 수 없는 눈으로 저를 바라봤습니다. 임신한 것 같았어? 제가 눈을 깜빡였습니다. 어떻게 알았어요? 침대에는 없고 전화는 안 받고 아침부터 사라졌잖아. 집에서 없어진 건 물건이 아니라 아내고. 그가 담담하게 말했습니다. 이건 아주 심각한 문제일 수밖에 없지? 그의 설명이 너무 논리적이라 저는 더 이상 반박할 수가 없었습니다. 제가 고개를 숙이자 그가 말했습니다. 사실은 그냥 내가 그렇게 생각한 거야? 아침에 속이 좀 안 좋아서. 괜찮아, 강태준이 제 말을 끊었습니다. 그리고는 손을 내밀었죠. 집에 가자. 저는 멍하니 물었습니다. 화 안 났어요. 화날 게 뭐 있어? 그가 희미하게 웃었습니다. 내가 아기가 생긴 것 같아서 검사하러 온 게 나쁜 일은 아니잖아. 제가 입술을 깨물었습니다. 하지만 당신한테 말 안 했잖아요. 강태준은 저를 잠시 바라보다가 다가와 저를 품에 꼭 안았습니다. 병원 로비 한가운데서요. 혼자 무서워서 혼자 도망간 거구나. 역시 우리 아내다운 논리야. 저는 그의 가슴에 얼굴을 묻고 작은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그런데 만약 진짜였다면요? 강태준은 저를 아는 팔에 힘을 주었습니다. 만약 진짜였다면 그는 저를 내려놓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그의 손이 옷 위로 제 배에 닿았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물처럼 부드럽고 느렸습니다. 내게 가족을 선물해줘서 고맙다고 말했을 거야? 집에 돌아와서도 저는 여전히 감정에서 헤어나오지 못했습니다. 제가 멍하니 의자에 앉아 있는 동안 강태준은 이미 업무 일정을 확인하고 미팅 몇 개를 취소했으며 비서에게 영양보충제를 주문하라고 지시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소리쳤습니다. 뭐 하는 거예요? 나 임신 안 했는데 왜 벌써 왕세자 맞이할 준비를 해요? 강태준은 책상 위에 펜을 두드리며 화면에서 눈을 떼지 않고 말했습니다. 지금 없다고 해서 앞으로도 없을 거란 보장은 없지? 미리 대비하는 거야? 당신 진짜 미쳤구나. 제가 얼굴을 가리자 그가 곁눈질로 저를 보았습니다. 내가 언젠가 말했잖아. 아기 생기면 남편이 자기를 온 세상에 업고 다녔으면 좋겠다고. 제가 더듬거리며 말했습니다. 그건 그냥 해본 소리죠. 그럼 난 진짜로 해볼게. 저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재벌 총수의 아내가 되는 것이 힘들기는커녕 오히려 너무 사랑받아서 망가질 지경이라는 걸 누가 알려줬어야죠. 그날부터 강태준의 간호 모드는 2배로 강화되었습니다. 아침에는 죽을 끓여주고 점심에는 회사까지 도시락을 싸왔으며 저녁에는 견과류 우유를 타주고 발 마사지까지 해주며 저를 일찍 재웠습니다.
제가 다 못 먹으면 그가 먹여주었고 제가 숨을 거칠게 쉬면 저지러워 라고 물었습니다. 제가 나 임신 안 했다니까요 라고 말할 때마다 강태준은 한마디로 저를 제압했습니다. 하지만 너한테는 내가 있잖아. 그 말은 2줄짜리 임신 테스트기보다 더 저를 숨막히게 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더 이상 메스꺼움도 어지럼증도 허리 통증도 없었습니다. 단 한 가지를 제외하고요. 바로 남편에게 무조건적으로 사랑받는 느낌에 중독된 것이었죠. 어느 날 그가 책을 읽고 있는 것을 보고 저는 그의 무릎에 앉아 팔로 목을 감싸고 부비적거렸습니다. 여보, 계속 임신한 척하면 안 돼요? 강태준이 눈썹을 치켜떴습니다. 왜? 내가 그러면 당신이 매일 뽀뽀해주고 밥해주고 먹여주고 아껴주고 머리 감겨주고 마사지까지 해주잖아요. 제가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그가 살며시 웃으며 제 이마에 키스했습니다. 그리고 한숨을 쉬었죠. 그럼 그가 저를 번쩍 안아 들고 침실로 향했습니다. 같이 진짜 아기를 만들러 가자. 저는 뭐든지 말로 표현할 수 있고 하늘도 땅도 두렵지 않지만 강태준의 파괴적인 애정 표현만큼은 무서웠습니다. 사실 저는 완벽한 결혼 생활을 꿈꿔본 적이 없습니다. 예전에는 그저 곁에서 이해해주고 들어주고 가끔 다투고 삐치더라도 결국 손잡고 함께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면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릴 때부터 억지로 결혼하자고 조르던 바로 그 사람과 결혼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죠. 뜻하지 않게 일주일 넘게 이어진 가짜 임신 소동이 끝나고 저와 강태준은 평범한 일상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니, 평범하지는 않았습니다. 임신하지 않았다는 걸 안 후부터 남편의 실전 계획은 더욱 강화되었기 때문이죠. 예를 들면 매일 아침 제 귓가에 오늘은 무슨 느낌 있어? 라고 속삭이거나 마트에 갈 때마다 유아용품 코너를 서성이며 옷을 하나씩 들고는 딸이면 이 색깔 좋아할까? 라고 진지하게 묻는 식이었습니다. 여보, 아직 뱃속에 아무도 없는데 벌써 옷 입힐 걱정부터 하는 거예요? 그가 태연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미리 준비해둬야 진짜 생겼을 때 당황하지 않지. 누가 재벌 총수는 차가운 존재라고 했나요? 제발 강태준을 한번 만나보고 다시 말해주세요. 어느 날 저녁 식사를 마치고 저는 소파에 다리를 꼬고 앉아 바나나 모양 쿠션을 껴안은 채 아이스크림을 먹으며 멍하니 생각에 잠겨 있었습니다. 강태준이 서재에서 나와 물었습니다. 아내, 어디 놀러 가고 싶어? 이번 주말에 나 시간 비는데?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되물었습니다. 혹시 다른 집 살 생각 해본 적 있어요? 강태준이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그의 눈빛에는 호기심이 어렸죠. 이 아파트 싫어? 싫은 건 아니고요. 제가 턱을 괜습니다. 하지만 이 아파트는 우리가 결혼하기 전에 당신이 산 거잖아요. 나중에 아이가 생기면 마당 있고 나무도 있고 꽃도 심고 고양이도 키울 수 있는 좀 더 작은 집에서 살고 싶어요. 제가 꿈을 다 그리기도 전에 강태준이 다가와 제 옆에 앉아 어깨를 감쌌습니다. 그럼 이번 주말에 바로 알아보러 가자. 정원 있고 마당 있고 작은 연못까지 있으면 더 좋겠네. 내가 물고기 키우고 넌 꽃 심고 고양이는 우리 아이가 놀아주게 하자. 저는 얼굴이 빨개졌지만 마음속은 녹아내릴 듯 달콤했습니다. 주말에 우리는 집을 보러 다녔습니다. 네 번째 집을 보는 순간 저는 첫눈에 반했습니다. 그곳은 경사진 지붕이 있는 고전적인 스타일의 2층 집이었습니다. 앞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었고 왼쪽에는 작은 복숭아 나무가 오른쪽에는 하얀 나무 그네가 있었죠. 들어서자마자 저는 소리쳤습니다. 여기 꼭 청춘 영화에 나오는 곳 같아요. 강태준이 뒤따라 들어와 집을 한 바퀴 둘러보더니 말했습니다. 내가 마음에 들면 바로 계약금 걸자. 5번째 집은 볼 필요도 없어. 제가 놀라자 그가 물었습니다. 가격을 안 깎아도 될 만큼 이 공간이 우리 아이가 뛰어놀기에 충분해 보여? 내 주방은 내가 케이크 만들고
당신이 요리하기에 충분해 보여? 충분하고도 남아요. 그럼 됐어. 제 남편은 사랑에 빠지면 이성 따위는 필요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새 집으로 이사 온 날부터 저는 진짜로 베이킹을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강태준은 영상을 보며 꽃 심는 법을 배웠고 매일 저녁 마치 10년 일찍 은퇴한 사람처럼 화초에 물을 주었죠. 어느 날 제가 피곤하게 퇴근해서 집에 돌아오니 그가 정원에서 무언가에 열중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다가가 뭐 해요? 라고 묻자 그가 돌아보며 작은 나무 팻말을 내밀었습니다. 거기에는 김신의 아기 미래 구역이라고 적혀 있었고 삐뚤빼뚤한 생일 고깔모자와 풍선 그림도 그려져 있었습니다. 저는 웃음이 터져서 눈물이 날 뻔했습니다. 마치 초등학생이 쓴 일기장 같았지만 그의 진지한 얼굴을 보니 장난칠 수가 없었습니다. 알아, 강태준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예전에는 내가 아이를 좋아할 거라고 생각 안 했어. 하지만 너를 만난 후부터는 너를 덤마라고 부르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고 간절히 바라게 됐어. 저는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그 말은 마치 제 심장 한가운데서 막 피어난 꽃처럼 부드럽고 깊게 울렸습니다. 우리는 나무 팻말을 뒤뜰 벽에 걸었습니다. 저는 그 옆에 작은 사진 한 장을 붙였습니다. 활짝 핀 복숭아 나무 아래 제가 뒤에서 강태준을 안고 있는 사진이었죠. 사진 뒤에는 이렇게 적었습니다. 두 어른의 작은 집과 하나의 큰 꿈. 월말 제 생리가 사흘 늦어졌습니다. 저는 쓴웃음을 지으며 임신 테스트기를 꺼냈습니다. 손이 덜덜 떨렸죠. 강태준이 바로 등 뒤에 서서 제 허리를 감싸 안고 어깨에 턱을 기댔습니다. 만약 생겼으면 정말 좋고 아니어도 괜찮아. 우리의 꿈은 아이를 갖는 것만이 아니라 서로를 갖는 거였으니까. 잠시 후 2줄. 저는 뒤돌아보며 울음을 터뜨렸습니다. 강태준은 아무 말 없이 저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저는 인스타그램에 짧은 영상을 올렸습니다. 화면에는 나무 팻말이 보이고 그 아래에는 새로운 글씨가 쓰여 있었습니다. 아기의 미래 구역, 이제 공식적으로 공사를 시작합니다. 아래에는 수십만 개의 축하 댓글이 쏟아졌지만 저는 더 이상 읽을 기운도 없었습니다. 그 영상을 찍고 나서 제 엄청나게 달콤한 남편, 어릴 적 제가 억지로 아빠로 만들었던 그 사람이 이제는 진짜 아빠가 될 준비를 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강태준이 제 머리카락을 쓰다듬으며 진지하게 말했습니다. 우리 남편이 기저귀 가는 법, 아기 앉는 법, 분유 타는 법, 재우는 법 다 배울게. 넌 낳기만 해. 나머지는 내가 다 할게.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의 손을 잡았습니다. 응. 이 작은 집은 제 꿈이 시작된 곳입니다. 강태준, 어린 시절부터 어른이 된 지금까지 나를 사랑해줘서 고마워.